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한테는 건강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책임을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린이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공유한 화면에 유튜브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어린이 건강에 대한 본사의 강의가 있고요. 그것을 제가 캡처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아교육학자에 따르면 어른의 두뇌의 50%는 만 3세에 이미 발달이 되는 거고요. 만 6세까지 두뇌 80%까지 다 발달이 됩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고 또 정확한 생활 식습관이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뇌 발달 외에도 급성장 시기에 어린이들은 한 해의 평균 체중 2.5kg 정도 증가되고요. 평균 신장은 5.5cm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인 골진아, 즉 여러분들이 지금의 골밀도가 50%가 이미 아동기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미국에서 그 어린이 식습관 교육이 향후 성인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미국 폭스테이스 암센터 연구팀에서 진행했고요. 25세에서 29세 사이 여성 대상으로 230명을 진행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작위로 추출된 분들은 아니고요. 9세 미만까지 식습관 개선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고요. 계속 추적 조사를 해서 그 20대가 됐을 때 성인이 되고 후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등 성인병 지표가 되는 지수들이 똑같은 나이대 이런 식습관 개선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았고요. 이 아이들이 9세 미만 때 받았던 그 교육은 하루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고 대신에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 심혈관 질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배우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어른이 되고 흡연율이 25%나 낮았고요. 취업 또한 취업 전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질병 예방 효과도 현저히 높습니다. 때문에 성인의 생활 식습관은 50대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를 다시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에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님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는 엄마가 질문한 것은 자녀가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고 엄마들이 간식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대부분 치킨, 콜라, 아이스크림, 피자, 과자 같은 가공식품들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은 달달한 음식에 호감을 가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아주 재밌는데요. 이것도 미국에서 진행한 실험이고요. 같은 단맛이 과자인데 하나는 사과향이고 하나는 복숭아향이고요. 사과향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도록 과자통을 오픈해 놨고 복숭아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먹을 수 있는 양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사과향과 복숭아향을 동시에 다시 아무 때나 오픈해 놨을 경우에는 복숭아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과자를 못 먹게 치우느라고 애들과 과자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과자를 안 사거나 그리고 아이한테 정한 시간과 양을 먹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과일과 채소, 생선, 해산물 굉장히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잖아요. 근데 편식이나 아이들은 특정된 음식을 잘 안 먹는데 그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그냥 먹기가 싫어서 안 먹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동기에는 식품 네오포비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생후 6, 7개월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때 애들은 낯도 가리지만 새로운 식품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애들이 음식 포비아 형성은 되는 곡선과 자아 존중감 형성이 비슷한 양상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너무 야단치고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그래 공포감이 더 가중될 수가 있고요. 편식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푸드 브릿지라는 방법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얼리고 달래고 또 과자 줄게 하고 이런 보상 형식으로 특정된 음식을 먹이기보다는 아이들한테 훨씬 많이 이 제품에 대한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집에 코로나 때 같이 있게 되면 아이들과 간단하게 그 자료를 많이 만져보고 느껴보게 하고 또 간단한 요리도 하게 해서 그 좋아하는 요리에 조금씩 섞어서 씹어보는 맛을 점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이가 맛있게 여러 가지 야채, 과일을 골고루 먹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런 가공식품 또는 과자가 몸에 안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 성분들이 섭취 제한량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먼저 한국 어린이들이 시각처 한국영양학회에서 공동조사로 10살에서 11살 어린이 대상으로 2,000명 가량 대상으로 조사한 실습관 결과인데요. 일주일 동안 1회 이상 음식을 먹는 패턴입니다. 보다시피 44% 이상의 어린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치킨을 먹었고 똑같은 패턴 탄수화물, 과자, 초콜릿, 라면이고요. 과일은 대신 일주일에 하루에 2번 이상 먹는 친구가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치킨, 탄수화물, 과자는 돌아가면서 먹기 때문에 매일마다 먹는다고 볼 수 있고요. 야채 섭취가 하루 2회 이상은 거의 한두 명도 안 되는 정도의 퍼센티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기준 중량 가공식품에 대한 평균 섭취량보다 훨씬 많이 애들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10%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런 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들어간 식품 첨가물들이 엄청 많고요. 여기 지금 도표에 나온 황색사호, 시온색소 황색사호, 그리고 푸르마르산, 적색사모, 황사 알루미늄 칼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적정 섭취량 기준이 아예 없고요. 국외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사모 같은 경우에는 성장 억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낵이나 피자를 많이 먹는 아이들이 성장을 잘 못하겠죠. 그리고 또 아까 햄버거나 피자 사탕에 들어가는 푸마르산 산도 조절제 이거는 네, 방부제 작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식 기능까지 저하됩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아토피도 많고 네, 위장이 약한데요. 이런 소화가 염증을 초래하는 성분인 황사 알루미늄 칼륨, 즉 팽창제로 쓰는 이런 선의 과정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닐린이라는 성분은 착향료인데요. 간이나 신장을 비대하게 독소가 들어가 있고요.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 섭취는 반드시 성장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특정된 식품 첨가물들은 아직 그 연구가 짧기 때문에 향후에 독극물로 금지되는 첨가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어떤 영양제를 추천해 주는 것이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부분에 제가 부족한 영양을 채우면 키성장 더불어 간다는 데 대해서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영양소는 쓰이는 순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아플 때,
두 번째는 활동할 때, 그리고 나머지가 성장에 쓰이는 이런 순서로 쓰여집니다. 때문에 영양이 충분하게 섭취되는 경우에만 아이들이 더 잘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키가 중요하죠. 네, 매스컴에도 배우자 또는 이런 직업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키 신장 13cm 사이에 외모 15%까지 격차가 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키도 스펙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 연예인 사진을 보시면 네, 이름이 허경환. 네, 허경환하고 조성인인가요? 조인성.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보시면 얼굴은 둘 다 잘생겼죠. 하지만 키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리고 네, 2차 성징 사춘기 전까지 키를 키우면 다리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 키는 이 표준키와 봤을 때 이 표준에 달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표준키에 멈출 경우에는 아이가 저성장인지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아까 가공식품 섭취가 많기 때문에 비만이 많은데요. 비만한 아이들은 성소수증으로 키 성장이 더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감이 많이 비만인 경우에는 자신감도 많이 결여될 수가 있고요. 학습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 예상키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아빠 키 그리고 엄마 키 평균을 해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 6.5cm를 하면 유전 키가 예상되는 키로 계산될 수 있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5cm라면 나옵니다.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만족스럽지 않은 분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은 23%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 77%는 후천적인 요인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 내 키보다 아빠, 엄마가 물려주는 유전적인 키보다는 태어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관리하냐가 훨씬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키에 관심 있을 때 성장판 사진을 찍어보잖아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 관절 연골 뒤에 또 하나의 연골이 표시되는데 그 부분이 성장판입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성장판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닫혀있는 성장판입니다. 그러면 이 성장판은 언제까지 열려있고 닫혀있을까요? 보시면 7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열려있죠. 12세는 보통 1차 성징이 들어가는데요. 이때도 아직은 열려있는 상태지만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이 초경이 시작돼서 이제 한 1, 2년 정도 월경이 주기가 잡히면서 성장이 멈추게 되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성징이 약간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남자 냄새가 나는 그게 1차 성징이고 2차 성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음모가 많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이제 2차 성징 사춘기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3년 정도가 시작돼서 3년 정도 무렵에 이제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세 정도면 중2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중2 정도까지 성장판이 열려있고 중2까지 성장판이 닫히게 되고요. 남자아이 같은 고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장면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린이가 애들은 보통 두 번이 성장기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엄마의 뱃속에서 가장 빨리 큽니다. 10개월 즉 40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52cm나 크고요. 그리고 그 2살 정도죠. 2살 생후에 1년 후에 25cm까지 더 자라고요. 그리고 3살까지는 12.5cm까지 커서 대략 한 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씩 성장 속도가 낮춰져서 사춘기까지는 평균 매 5.5cm 정도씩 자라게 되고요. 그러니까 1차 고성장 시기는 3세 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에 관심 있는 분들은 3살 전에 영양소를 충분하게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또는 결혼을 아직 아기를 안 가진 분들은 임신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미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간 분들은 더욱더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가 시작된 이후 여자애들이 2년 후면 성장이 종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잡아서 사춘기 시작된 후 평균 여자의 7cm, 남자의 7cm, 여자의 6.4cm 정도씩 클 수 있는 2, 3년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지났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긴 뼈 부위가 많이 자랍니다. 다리 또 발뼈 부위가 잘 자라게 되고요. 보통 군대 갔다도 키 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척추뼈가 늘어납니다. 때문에 이제 다리가 길려면 사춘기까지 잘 키우는 것이 더 비율이 예쁘겠죠. 네, 그리고 성장을 저하는 생활 식습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양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수면이고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세이고요. 그리고 아까 키에 영향 주는 원인 가운데서 환경이 있었는데요. 26%를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양소 같은 경우에도 면역에 쓰이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환경을 조성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환경 가운데 공기가 우선이죠. 저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이나 물보다 공기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 3만 리터이고요. 저희 이제 수면 패턴을 보게 되면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폐가 복구되는 시간이고요. 보통 아토피가 있거나 천식기가 있는 아이들은 이 시간에 아주 괴롭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대에 공기청정기를 잘 틀어줘서 공기 중에 있는 일단 원의 중금속이나 소미지음이나 이런 거가 아이 면역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저희 몸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급성장기에 아이들이 물이 이런 흡수율이 8배나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마셔도 키가 안 자랄 수 있고요. 근데 대신에 또 역삼투압 이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게 되면 뼈가 크더라도 뼈가 약하게 자란답니다. 때문에 향후에 성인이 되면 허리가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음식이죠. 네, 저희가 퀸으로 부지런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다시피 너무나 독성 성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안 좋은 음식 그리고 또 애들이 뭐 라면 먹을 때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잖아요. 그때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전자레인지 돌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환경 호르몬도 성적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키 성장에 아주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 환경인데요.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애들이 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장 환경이 안 좋으면 산삼이나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더라도 흡수를 제대로 못합니다. 때문에 나무의 뿌리와 같은 장을 관리를 잘 하려면 이전에는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성장만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1순위로는 아까 생명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성장 호르몬도 질병과 피로 회복에 중요합니다. 때문에 자주 피곤하다고 하는 아이들도 잘 자라지 않고요. 단백질가 있는 아이들도 키가 안 자랍니다. 두 번째는 체지방 분해죠. 당연히 비만이면 안 되겠죠. 세 번째가 성장 발육에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균형된 영양, 또 운동도 아주 중요하고요. 숙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양상을 한번 관찰할 건데요. 보시면 낮에 운동할 때 성장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오죠. 때문에 성장판 자극할 수 있는 줄넘기나 농구나 이런 운동이 아주 좋고요. 또 수면 시간을 보시면 10시에서 2시 사이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최소 10시에서 12시 전에는 아이를 꼭 자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중학생 지금 3시, 4시에 자는 아이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엄청 키가 컸는데
지금 중3이거든요. 키가 잘 안 큰다고. 근데 그 친구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에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코로나 시기에 10cm 큰 아이가 있대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더니 걔가 이제 일찍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시간에 안 자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안 크겠죠. 그리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때문에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물을 안 마셔 입술이 잘 트는 아이, 또 자주 피곤하고 이런 아이들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크고요. 여기에서 그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에서 생성이 되고요. 얘가 간에 신호를 주면 간에서 IGF-1이라는 물질을 성장판에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보통 중학생이나는 학습 부담감이 있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그 저희 맨스펙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하고 뇌하고 또 이런 전반적인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은 아이도 반드시 장 관리부터 우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속성 트렌으로 엄마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도 생활하고 있잖아요. 사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두통, 우울감, 그리고 20대 뇌출혈이 온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도 증가합니다. 요즘에 이런 소아당뇨나 또는 심혈관 질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관절통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암세포의 성장 가능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많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리고 적게는 30만씩, 그것도 꾸준히 2, 3년 정도 해야 되고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5, 6세 정도부터 주사 맞는 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가 이 정도의 비용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키도 얻어야 되지만 건강도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키 성장에서 그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마들이 챙겨줄 수 있는 것. 하지만 병원에서 1,000만 원 들여도 관리해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엄마의 밥상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매일마다 이 정도의 애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90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삼시세끼 다 차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엄마들이 이렇게 차려주지 못하니까 자책감에 그럼 홍삼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매거진에 보도된 건데요. 정관장 아이키커라는 제품이 있었고요. 거기에 홍삼 성분이 얼마냐면 0.2%까지 0.2%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함량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양소에 관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양이 31% 사진 영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저희 몸이 피와 살과 뼈를 구성하는 벽돌이죠. 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유산균, 일반지만서 깨끗한 물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키 성장에 관해서 관심이 엄마들한테 추천을 도서했는데요. 우리 아이 키 10cm 클 수 있다. 그리고 치과 의사의 별난키 처방전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사님, 신혜사님이 작성해 주신 키 성장 상담 양식인데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아이 키우고자 엄마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 키 성장에 관심 있는 엄마들한테 이 상담을 진행을 하고 한번 키 성장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린이 보약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짜봤는데요. 유트리 키스 비타민 C, 그리고 쉐이크 베리, 칼맥, 프로틴, 그리고 유산균이 들어간 이 프로그램인데요. 가격을 보시면 한 달에 24만 5천 원밖에 안 듭니다. 한의원에서도 최소 40만 원대가 들고요. 한의원 제품은 이런 정확한 입증된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키는 1년을 봐야 되는데요. 1년을 꾸준히 이렇게 먹었을 때 아까 호르몬 주사가 얼마나 했죠? 최소 한 달 1년에 1,000만 원이죠. 근데 이렇게 영양 31% 차지하는 영양소로 293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키 성장은 이보다 양을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
뉴트리키즈 제품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말한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키스 프로틴 베리 맛이고요. 키스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만 들어가 있는 거가 아니고요. 비타민 C도 들어가 있고 칼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구성하는 원료인 콜라겐을 구성하는 이 비타민 C, 칼슘, 단백질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아미노산이 20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에서 섭취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은 저희 인체에서 합성이 된다고 하는데 왜 같이 넣었을까요? 이 여러 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만드는데도 다양한 몸의 에너지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 키스는 이거가 전체적으로 20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에 보면 아미노산 영양 수액인데요. 저희 암의 프로틴 한 스푼, 네, 한 스푼에 들어간 영양소랑 영양소액 하나에 들어간 영양소를 비교하면 저희 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암는 수액이 평균 가격이 얼마일까요?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평균 5만 원으로 잡았을 때 저희 암의 그 프로틴 36스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5만 원 36스푼 하면 180만 원입니다. 저희 거가 4만 4천 원 훨씬 싸죠. 그리고 기성장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두뇌 지력 발달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메가 젤리가 있는데요. EPA와 DHA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애들이 과일비를 줄이려면 육식 이전에 오메가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대뇌의 용량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야채 과일 네, 하루에 영양학회에서 권장한 거는 아이들이 하루에 2번이 과일과 5번이 야채, 네, 그리고 500g씩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쉽지가 않죠. 아이들이 가공식을 먹다 보니까 야채 과일을 매일마다 그렇게 5번 이상씩 챙겨보기가 참 어렵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키즈 비타민 무기식입니다. 보시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요. 12가지 비타민, 5가지 미네랄. 그리고 애들이 잘 챙겨 못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 1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당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 좋은 베리도 들어가 있고요. 네, 해조류, 칼슘이 들어간 해조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밥상을 연상을 하겠죠. 그리고 비타민 C는 요즘에 코로나 면역력에 가장 화두가 되는 영양소이죠. 근데 저희 이 비타민 C 하나도 묘목을 선정해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체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비타민 C 한 가지 성분만 들어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12가지 식물 농축물 애들이 골고루 먹지 못하는 파이토, 칼라, 과일과 야채 5가지 색깔 아시죠? 그러한 식물 성분들이 다 농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네, 뼈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이죠. 근데 칼슘이 단일하게 칼슘만 보충해서 키가 안 큰다고 합니다. 칼슘 4개에 단백질이 6개 같이 합해서 뼈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이 같이 작용을 해야 체내에 흡수가 될 수가 있고요. 마그네슘은 이 뼈가 탄탄하게 한 페인트칠하는 작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부러질 때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가 마그네슘이라고 하고요. 비타민 D는 저희가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충분하게 줄 수 없을 때 비타민 D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다리가 예쁘지 않게 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도 굽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크게 되면 유당증의 확률이 훨씬 높게 되고요. 뼈가 부러졌을 때 으스러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네랄 흡수에 또한 장이 중요하고요. 소장 흡수를 높여주는 유산균입니다. 저희 유산균은 일반 유산균이 아니라 지금 말한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커리 분말, 식이섬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유산균 중에 박보검이라는 균주가 5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딱 인체에 적합한 63억 마리가 한 포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은큐 측정하고 건강 성분 분석표였는데요. 이렇게 건강 설문지로도 나오고요. 또 인터넷 저희 아메이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면 측정이 되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직접 이렇게 지수가 영양 점수 평가, 아이가 부족한 영양소 그리고 영역별 점수 평가까지 다 나오게 되고 얘의 점수 패턴이 어떤지 다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뉴트리 라이트 NQ 검사라고 치면 네, 뉴트리 건강지킴이에서 직접 로그인해서 NQ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저학년 5학년 다 되는데 저학년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아이들이 비타민 저희가 NQ 측정을 하고 나서 아까 그 키즈 보약 그리고 또 기승당으로 하는 영양제를 추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꾸준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아이인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마침 아이가 5살, 6살이었고요. 그때 큰아이는 점수가 네, 성단 점수가 8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체지방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이들이 당연히 강식품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랬었겠죠. 근데 얘가 9개월 정도 먹고 나서 점수가 107점이나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더 좋은 상태면 100점 넘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이 창의성을 인정을 받아서 영재 교육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톡톡한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75점, 아주 낮은 점수죠. 근데 지금은 네, 여기 98점으로 나왔었고 키가 반에서 3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장 솔루션 한번 다시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흡수에 관장하는 장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도 중금속까지 같이 배출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기서 한국 아이들은 미국이나 영국 아이들보다 중금속인 납이나 수은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금속을 배출한 작용을 하는 거가 식이섬유와 셀레늄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 외에 더 채워져야지만 피로 가겠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아까 말한 이런 성장 호르몬이 더 오래 분비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키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칼슘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 네. 그래서 아이들이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런 튜브를 칼슘 형태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키성장에는 이런 미네랄 섭취가 3배 이상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치킨 하나 먹었을 때, 탄수화물 하나 먹었을 때 뼈에서 칼슘을 다 뽑아갑니다. 때문에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라고 했죠. 벽돌이 없이 집이 안 쌓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벽돌이 많으려면 이런 기본 섭취량보다 많이 먹이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이 공부보다 프로틴이라고 한번 외치면서 열심히 먹여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틴 같은 경우에 그냥 몸에서 뼈와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비타민 B라는 이런 대사 과정을 걸쳐야 됩니다. 때문에 단백질과 비타민 B는 반드시 짝꿍으로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요즘 비염도 되게 많고 알러지나 아토피가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B를 많이 먹게 하는 것가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성장판이 생성된 초기 세포 본율은 비타민 A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비염도 많고 하는 거가 점막이 약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또 성장판이 많이 분해될 수 있게 도와주는 카로틴이 필요하고요. 아연도 아이 이런 발육에 아주 필요한 영양소이고 면역력에도 굉장히 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퀸치 체리가 있잖아요. 걔가 비타민 C와 아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그 파이터 체리를 좀 진하게 탈아서 먹이거나 또는 그 뭐지? 얼음으로 얼려서 먹게 되면 통증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영양소에 관해서 나눴고요. 뉴트리라이트는 직접 생태 농장을 보유한 회사로서 이런